미국의 한 커플이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며 자신들이 체험한 일들에 대해서 SNS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여행기의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는 내용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빨리 들려달라는 반응도 있었던 뜨거운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글 솜씨도 좋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커플의 여행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커플입니다. 저희 커플이 만난 지 500일을 기념해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느껴보는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희가 체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공항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먼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쉽지만 베이징의 첫 관문인 서우두 공항에서부터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입국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예상했고, 그 시간에 맞춰 도심으로 이동하는 리무진 택시를 예약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입국 심사가 상당히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잡한 공항을 가더라도 이렇게나 오래 걸렸던 적이 없었는데, 길게 늘어선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고, 그 이유를 저희 차례가 되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더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입국 심사를 하는 중국인 직원은 총기를 소지했습니까? 라며 저를 째려보듯 날카로운 눈으로 강한 어조와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요 라고 높은 톤으로 말을 했더니 계속 저를 째려보면서 진짜 총기가 없는 거냐 날카롭게 쏘아댔고, 나의 직권으로 너의 몸을 직접 수색할 수 있다는 등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얌전하게 그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런 입국 심사대의 태도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들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항의 조건대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엄격한 절차에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뚫어버리겠다는 기세로 도장을 찍어주었고, 저희는 입국 심사대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고, 저희가 예약한 리무진을 탑승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리무진 탑승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리무진 택시는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약금까지 지불해 놓은 상태인데 그 돈을 그대로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예약 문자를 받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중국인 상담사와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예약금까지 걸어야 했던 리무진 택시가 이렇게나 성의 없게 손님을 버리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약한 손님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손님을 태워 그냥 가버린다는 후기들을 듣기도 해서 정말 여유있게 예약 시간을 잡아놨는데 허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나왔고 입국 심사대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른 일반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갈까 했지만 여기 공항에서 그냥 끼니를 해결하고 여유있게 시내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항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기 위해 공항 내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규모의 공항답게 많은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반겨주는 식당은 한 곳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전부 다 중국어로 된 식당 간판에 식당 앞에 비치해둔 메뉴판들도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음식 그림 옆에 있는 글자들을 입력하고 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영어에 매우 서툴렀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현금을 냈더니 점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있는 QR코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걸로 결제를 하기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인이고 QR코드 결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100%의 어플을 설치해서 중국은행 계좌랑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금 결제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항에서부터 이런 경험을 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왔고 시내로 가서 관광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출국 절차에 상당히 애먹을 게 분명해서 4시간이나 이르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국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으로 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실수였다는 걸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이륙하는 한국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는 이륙 4시간 전에 오픈되는 반면에 중국항공사는 이륙 3시간 전에 오픈을 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자국항공사니까 출입국 절차가 더 빠른가 싶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등으로 줄을 섰고 체크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국항공사 이용객들을 위한 출국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국 심사를 받는 것이었죠. 벌써 줄이 엄청나게 길었고 저희는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만큼 까다로운 출국 심사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몸수색을 하는데 일부 승객들만 임의로 몇 명당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승객을 몸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슈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영어 안내문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체크인 카운터를 더 일찍 열어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등으로 체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시간이 다 임박해서 출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승객들이 시간에 맞춰올 수 없었고 비행기는 당연히 1시간 가까이 지연을 하다가 이륙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짜증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안 그래도 나쁜 경험들이 많았는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고 지금 가는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같은 동양권 문화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냐는 생각에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주일 여행 계획을 잡아놨는데 너무 길게 일정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고 넓고 높은 웅장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 복도 옆에는 한국스러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에 내려 입국 심사를 하러 가는 평범한 복도인데 한국의 공항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20여 개가 넘는 입국 심사대에 하나씩 불이 켜지더니 모든 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이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대기자들이 많아지면 곧바로 즉각 그에 맞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 듯 했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줄에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입국 절차도 굉장히 간소했고 한국의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더군요. 날카롭게 째려보던 중국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대비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여행 온 여행객에게 왜 이렇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문은 이제 기억에서 잊어야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받아가기 위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가는 곳도 상당히 쾌적하고 넓었습니다. 전광판으로 실시간 현황을 알려주며 처음 온 사람도 혼란을 갖지 않게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가 얼마나 빨랐으면 수화물이 미리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화물을 기다리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는 수화물을 도둑맞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자신의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맞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한국 공항의 쾌적하고 빠른 절차에 감탄하며 어느새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신나는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멋진 인천대교를 건너며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천대교를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관광하는 기분으로 공항에 간다는데 저와 남자친구는 혹시나 중국공항에서와 같이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애먹을까봐 주머니에 여권이 있는지 여권을 내라고 하면 어느 주머니에 꺼내서 줘야 하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서 그렇게까지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번 아찔한 경험을 했던 저희라서 불안한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출국 심사에 상당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4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도 제 시간에 맞춰 열렸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승객이 몰리는 상당히 혼잡한 시간대였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저를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번도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직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차마 양심상 새치기를 할 수 없어서 기다렸던 저희만 손해를 크게 봤었죠. 하지만 여기는 명확히 그 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모범적이었습니다. 성숙한 북유럽 사회를 보는 듯했죠. 그리고 출국 보안 절차를 받으면서 한국 공항의 직원은 저와 남자친구가 일행인 것을 알고 같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 나라와 같이 일행이든 아니든 떨어뜨려서 검사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주일 전 끔찍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너무나 빠르게 마쳤고 그 때문에 저희는 탑승 게이트 부근에서 3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전화기를 들고 가족들에게 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한국과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출국 수속이 끝날 줄 알았다면 시내 구경이라도 더 하고 왔을 텐데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한국 여행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공항에 왜 이렇게 빨리 갔냐며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3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돌아가서 이야기해주겠다며 급하게 통화를 끊기도 했죠. 하지만 누구를 탓할 게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보았다면 이렇게 4시간이나 일찍 공항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속 절차가 진행되는 공항이라는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한 번만 검색해봤으면 됐는데 워낙 중국에서 당했던 게 커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한국 여행의 유일한 아쉬움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와 인천공항 탑승장의 다양한 상점들과 공연들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모양으로 넓게 뻗은 탑승장은 가장 중앙의 삼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연주와 함께 전통춤을 추는 공연이 시작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춤은 너무나 색다르고 신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권 국가의 탑승객들은 지나가다 말고 거의 다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아시아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서양권 국가의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공연이었죠. 공연이 빠르게 끝났고 20분의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왔을 때에도 입국장에서부터 흥미로운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저희 커플이 한국과 중국에 다녀오고 두 나라의 공항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데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는 여행지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자연경관이 멋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간다면 추천드리지만 도심권 여행을 가겠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굳이 왜? 중국을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멋진 자연경관은 감탄을 자아내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도심권에 들어선 순간 탄식과 불행이 닥치는 곳입니다. 아시아 문화가 궁금하다고요. 한국과 일본만 가보아도 됩니다. 중국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충고를 새겨듣지 않아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글 내용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이 글을 읽고 아시아 국가 여행을 계획하던 저와 남자친구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다음 작성할 글에는 정말 화가 나고 분했던 경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하겠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댓글에는 두 나라를 모두 여행해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가야지 중국으로의 여행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이 커플의 사연 다음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